사이클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포가차가 왜 강하냐고 물으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냥 재능이 뛰어나니까. 실제로 포가차는 특별한 선수입니다. 산을 잘 탑니다. 평지도 잘 달립니다. 타임 트라이얼도 강합니다. 짧은 오르막에서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주고 장거리 경기에서도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대체 어떻게 한 선수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사이클에서는 보통 선수마다 강점과 약점이 분명합니다. 스프린터는 빠르지만은 높은 산을 오르는 데 약하고, 클라이머는 산에서 강하지만은 평지에서 큰 힘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임 트라이얼에 특화된 선수도 있고 클래식에 특화된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가차르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가차르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이런 선수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데이 포가차르는 1998년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사이클 강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작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산악 지형이 많고 사이클을 즐기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포가차르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고, 어린 선수 시절부터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린 시절부터 잘 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포가차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특징은 특정한 한 가지 능력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을 잘 오르는 선수였지만은 산에서만 강한 선수는 아니었죠. 경쟁 상황에서 판단하고 공격할 타이밍을 찾고 긴 경기에서 자신의 힘을 배분하는 능력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프로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요. 포가차르가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등장한 것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2020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사이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냈는데요. 당시 포가차르는 아직 2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타임 트라이얼에서 종합 우승 경쟁이 판도를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결국 뚜르드 프랑스 우승자가 됩니다. 21살. 이것만으로도 이미 비정상적으로 빠른 성장인데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포가차르는 한 번의 깜짝 우승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뚜르드 프랑스 정상에 올라갔고, 지로 d'Italia와 뚜르드 프랑스를 모두 우승했고, 클래식 레이스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즉,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경기에서 계속 최고 수준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포가차르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 선수는 그냥 모든 능력이 뛰어난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모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클라이밍 능력이 뛰어난 것과 스프린트 능력이 뛰어난 것은 완전히 같은 능력이 아니죠. 장거리 경기에서 강한 것과 짧은 오르막에서 폭발적인 출력을 내는 것도 다릅니다. 타임 트라이얼과 클래식 역시 요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포가차르는 왜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동시에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포가차르의 진짜 특별함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이클에서 선수의 능력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은 있습니다. 심폐 능력, 높은 산소 섭취 능력, 높은 수준의 지속적인 파워, 체중 대비 출력, 그리고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포가차르는 이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선수들은 이미 기본 능력이 뛰어납니다. 월드투어에 올라오는 선수 대부분이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포가차르를 다른 선수하고 구분을 하려면은 기본 능력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포가차르의 강점을 이해하려면 사이클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산을 오를 때는 단순히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출력과 체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벼운 몸으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면 산에서 유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몸을 가볍게 만들면 절대적인 출력이 떨어지죠. 반대로 근육량을 늘려서 절대 출력을 높이면 오르막에서는 체중이라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포가차르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산에서 필요한 높은 체중 대비 출력을 유지하면서도 평지와 짧은 고출력 상황에서 필요한 절대적인 힘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클라이머인데 왜 이런 것도 잘하지 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폭발적인 능력과 지구력의 공존입니다. 이 부분이 포가차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사이클에서는 일반적으로 폭발적인 능력과 장시간 지속 능력, 이거는 어느 정도 서로 다른
맞는 방향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출력을 내는 능력하고 수시간 동안 높은 출력을 유지하는 능력은 동일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포가차는 두 가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짧은 오르막에서 경쟁자를 떨쳐낼 수 있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공격을 경기 후반까지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번 강하게 페달을 밟는 문제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마지막에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은 장거리 레이스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회복 능력. 이게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회복입니다. 3주 동안 진행되는 그랜드 투어에서는 한 번 강한 것보다 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오늘 100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일 95, 그 다음날 97, 그리고 마지막 주에도 다시 100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포가차르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한 경기에서 높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데 있는데요. 여기에는 팀의 지원, 수면, 영양, 훈련, 경기 운영, 회복 전략, 이게 모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를 포가차르의 신체 능력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죠. 하지만 결국 선수 본인이 갖고 있는 피로에 대한 저항성과 회복 능력이 수준이 매우 높아야 이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포가차르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레이스에서의 판단입니다. 사이클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이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언제 공격할지, 언제 기다릴지, 얼마나 힘을 사용할지, 누구를 따라갈지, 어느 순간에 위험을 감수할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포가차는 상대방이 움직이는 순간을 읽고 필요한 순간에 공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체 능력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선수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타임 트라이얼에서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짧은 언덕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들으면 좀 열받을 만한 얘기긴 하지만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술적 선택지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가차의 특별함은 한 가지 능력이 아닌데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가차가 왜 이렇게 강할까? 단순히 VO2 max가 높아서인가? 아니면 체중이 가벼워서인가? 폭발적인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회복이 빨라서일까? 전술적으로 영리해서일까? 사실 정답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높은 심폐 능력은 높은 지속 출력을 가능하게 하고, 좋은 체중 대비 출력은 산에서 강점을 만들고, 높은 절대 출력은 평지하고 타임 트라이얼에서 경쟁력을 만들어내죠. 폭발적인 능력은 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높은 제구력과 회복 능력은 그 공격을 경기 후반까지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높은 신체 능력은 전술적인 선택지를 늘려줍니다. 결국에는 이런 각각의 장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타고난 것일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해를 피해야 됩니다. 포가차가 특별한 유전적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선수의 체격이나 근육의 특성이나 심폐 능력이나 회복 능력이나 운동 능력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은 이게 타고났기 때문에 포가차가 되었다 라고 말해버리면 너무 단순해지죠. 프로사이클 선수가 되는 과정에는 어릴 때부터의 훈련도 있고, 경기 경험도 있고, 영양도 있고, 회복도 있고, 장비도 있고, 팀도 있고, 코칭도 있고, 전술도 있고, 데이터 분석, 수많은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하죠. 특히 포가차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이후에는 개인의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욱 커집니다. 팀이 만들어주는 것과 포가차가 만들어내는 것, 월드 투어에서 선수 한 명이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거는 아니죠. 팀에서는 스포츠 디렉터가 있고, 코치가 있고,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의료진과 물리치료사가 있고, 팀 동료들이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팀 동료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추격을 조절을 하고 위험한 구간에서 포가차를 보호하죠. 따라서 포가차르의 승리를 포가차가 혼자 만든 결과 그렇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팀이 좋아서 이긴 것이라고만 설명할 수도 없죠. 좋은 팀은 좋은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좋은 팀이 모든 선수를 포가차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시스템 위에 최고 수준의 개인 능력이 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가차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저는 포가차의 가장 큰 특징을 능력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모든 거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들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강하면서 평지에서도 강하고, 긴 경기에서 강하면서 짧은 순간에도 강하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장기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능력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이게 포가차르를 매우 특별한 선수로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것만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왜 다른 뛰어난 선수들은 이런 조합을 만들지 못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세계의 최고의 클라이머도 있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타임 트라이얼리스트도 있습니다. 클래식이 강자도 있고 폭발력 뛰어난 선수도 있죠. 근데 이 능력들을 한 선수 안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능력을 높이면 다른 능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체중을 줄이면 절대 출력 떨어질 수도 있고, 근육량 늘리면 산악 경쟁력 떨어질 수도 있죠. 훈련에도 긴 한계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선수들은 어느 정도는 전문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포가차르는 그 전문화의 경계를 상당히 넓혀놓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포가차르는 완성형 가까운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포가차르가 위대한 이유를 그냥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 문장으로 끝내기는 쉽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재능이라는 단어 안에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 출력과 체중의 균형, 지구력, 폭발력, 회복 능력, 레이스 판단, 전술, 경험, 훈련, 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요소가 한 선수 안에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가차를 볼 때 전 선수는 그냥 힘이 세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왜 저렇게 많은 능력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존재할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자, 마지막으로 포가차르가 특별한 이유는 어떤 하나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능력들이 놀라울 정도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 팀의 시스템, 그리고 훈련, 전술적인 판단, 경험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가차를 보면서 저 선수는 왜 이렇게 강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어쩌면 그 답은 특별한 하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능력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포가차르의 가장 특별한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포가차르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긴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